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다음 달 초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판보로 에어쇼에 참가합니다. 블랙이글스 창단 이래 국제 에어쇼 참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블랙이글스 팀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오던 방산장비 부품 상당수가 앞으로 국산화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11개 부품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지식정제부는 핵심 방산 소재 개발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0대 소재를 선정해 오는 2020년까지 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의 소식을 전하는 다파뉴스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다음 달 초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판보로 에어쇼에 참가합니다. 블랙이글스 창단 이래 국제 에어쇼 참가는 처음인데요. 특히 이번 에어쇼는 T-50의 우수성을 유럽 시장에 알리고 방산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전선영 기자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소속된 공군 부대입니다. 한 달 뒤 영국에서 막이 오를 판보로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창단 이래 처음으로 참가하는 국제 에어쇼인 만큼 이번 에어쇼가 블랙이글스 팀에게는 의미가 각별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려한 고개 비행의 주인공인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을 분해하는 정비사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거대한 심장 부인 엔진은 물론 동체 양쪽 날개를 분해해야만 항공기에 실어 영국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하게 해체하는 게 관건입니다. 다음 엔진이 장착했을 때 이상 없이 바로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태로 만들고 하기 위해서 하나씩 먼저 분리를 하는 작업입니다.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복잡한 작업이니만큼 세심한 주의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10수년 이상 된 베테랑 정비사들의 모습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피가 줄어든 T-50은 그 다음 과정인 포장을 위해 정비사들의 손길을 또 한 번 거칩니다. 운송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에도 심혈을 기울입니다. 작업 난이도도 높지만 그 작업 난이도들은 우리 한국항공에 있는 작업자들이 보통 20년 이상 경력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업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가장 먼저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 항공기 안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 참가할 블랙이글스는 T-50 8대로 구성돼 고개 비행을 하게 됩니다. 분해된 8대는 영국 현지에 미리 가 있는 정비사들에 의해 조립된 후 드디어 결전의 날 환상의 에어쇼를 선보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항공기가 영국 간다는 그 자체가 되게 기대도 크고 자부심도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이니만큼 열심히 완벽한 임무를 수행하고 오겠습니다. 유럽 하늘에 태국 문양을 수놓게 될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 무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판보로 에어쇼에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파뉴스 전선영입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오던 방산장비 부품의 상당수가 앞으로는 국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핵심 부품을 개발할 11개 업체가 선정되면서 수입 대체에 큰 기대를 걸 수 있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부품 국산화 관리위원회를 열어 개발 업체로 선정한 곳은 모두 11개. 이들 업체가 개발하게 될 부품을 보면 먼저 K9 자주포에 들어갈 관성 항법 장치와 수리온에 적용될 안테나와 부속품, 또 T-50에 쓰일 연료 펌프 2종입니다. 이 외에도 열상 장비와 울산 1급 탐색 레이더에 쓰이는 핵심 부품 등이 개발 대상 과제입니다. 이번에 개발 예정인 K9 관성 항법 장치는 K9의 사격 정확도를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장비입니다. 이번 개발을 통해서 K9 항법 장치를 국산화함은 물론 K55 PIP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품 개발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은 두산 DST와 에이스 안테나 등 11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은 다양한 기술 지원은 물론 각종 연구조사와 지식재산권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기업은 총 비용의 75% 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정부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국산화 개발에 성공할 경우 최소 5년간 수의 계약을 맺어 안정된 매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수리용뿐만 아닌 기동용 레이더뿐만 아니고 전투용 헬리콥터 또 항공기에 모든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그 안테나를 본 국산화 개발로 인해서 한국 현지화를 가능케 할 예정입니다. 핵심 부품 국산화 사업은 지난 2010년 첫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9개 과제가 선정돼 진행 중이며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5년간 약 2,8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파뉴스 전선영입니다. 방위사업청과 지식경제부는 핵심 방산 소재 개발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체결식에는 노델의 방위사업청장과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 방산 소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 방산 소재 개발 협력 사업은 민간 사업과 군수용으로 활용 가능한 신소재 연구 개발 사업으로 10대 소재를 선정해 오는 2020년까지 80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지식경제부는 7월까지 국방 소재 기술 분야의 종합발전 방향과 산업적 수요를 검토해 탑다운 방식으로 개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소프트웨어 R&D 프로젝트인 WBS를 국방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기술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WBS 국방과제의 추진 현황이 소개됐으며 한국정보과학회 김명준 회장의 기조 강연과 함께 WBS 품질 확보 방안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황희종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은 WBS 과제의 성공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은 물론 기술 지원을 통한 국방사업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4차 한프랑스 방산군수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양국의 방산군수 협력 담당자들이 참석한 이날 공동위원회에서는 군용 항공기 감항 인증 분야에 대한 정부 간 협력 채널 개설과 KHP 사업 절충교육 이행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와 함께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지상장비 방산 전시회에 참가할 국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고 프랑스 측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방 분야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협회와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학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학계와 업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사업 시작 단계에서 제품을 설계하고 검증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과학적으로 사업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성공적인 적용 사례가 소개됐으며 국방과 원자력, 항공 분야로의 적용 확대 방안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다파 단신입니다. 이스라엘과 국방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4차 협력위원회가 11일과 12일 이틀간 개최됐습니다. 이번 협력위원회에서는 양국의 국방 연구개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DDR&D와 방위사업청이 중심이 돼 현재 진행 중인 공동개발 과제와 신규 개발 과제 제안, 기술 협력을 위한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노델의 방위사업청장은 국방 분야의 R&D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과 정부의 벽을 허물고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오픈 R&D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델의 청장은 최근 열린 군사과학기술 종합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을 민간 참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보고2 후속함과 검독수리 A 후속함에 대한 건조업체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제113회 사업관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장보고2 후속함 건조업체로 대우조선해양을, 검독수리 A 후속함 건조업체로 STS 조선해양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과 해군정비청은 함정 건조 품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시운전 평가 시 운용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으며 군 운용자들과 설계 관련 건조업체 기술자들 간의 토의도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다파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